안녕하십니까. 공병호TV의 공병호입니다. 운동권 출신들이 주축을 이루고 있는 더불어민주당의, 그러니까 현재 여당은 이걸 가만히 행보를 지켜보다 보면은 젊은 날 자신들이 가졌던 운동권적 특성이 지금도 고스란히 배어있다, 그런 판단을 하게 됩니다. 반일에 매달리고 민족 감정을 고양하는 데 익숙하고 정치적 구호와 수사에 능하고 선전선동을 통해서 사회를 이끌어가는데 또 뛰어나고 일체의 이견을 허용하지 않고 일체의 다른 의견을 허용하지 않고 일사불란한 단합을 좋아하고 돈 쓰는 일에 전문가지만 돈 버는 일에는 초보 아마추어 수준이고 돈을 펑펑 쓰는 일은 잘하지만 돈을 버는 일은 애시장도 관심도 없고 잘 모르고 최근 더불어민주당 내에서 일어난 소재 국산화와 관련된 작은 논쟁을 보면 운동권의 특성, 정당의 특성, 그리고 구성원들의 특성, 그리고 우리 사회가 어떻게 잘못된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는 것을 말해주는 굉장히 좋은 사례를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소재 국산화를 둘러싼 논쟁 경위는 어떻게 일어났는가? 첫 번째 질문입니다. 9월 16일 날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일본 무역 분쟁 대응 소위가 열렸습니다. 이 자리에 참석한 더불어민주당 여당의 맹성규 의원은 참 오래간만에 아주 소신 있는 소수 의견을 발표합니다. 정부의 소재 부품 국산화 지원 정책에 대해서 쓴소리를 여과 없이 발표합니다. 맹 의원은 우리가 소재를 개발해도 경쟁력이 일본을 따라갈 수 없기 때문에 고만고만한 수준에 머물 것이다. 갑자기 불이 난다고 연구개발 예산을 쏟아붓는다고 한들 글로벌 생산체제에서 변화가 있지 않는 한 우리가 충분히 활용할 수 있겠느냐? 돈 대비 효과가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또 그 참석한 부처 관계자에게 4년 차에 만일에 일본이 수출 제재를 그냥 풀어주면 개발한 것은 어떻게 할 것이냐? 이렇게 물어봅니다. 일본이 경제봉복을 처리한 다음에 이미 오랫동안 많은 돈을 투입해가지고 겨우 걸음마 단계에 들어간 국산화 제품을 그렇게 구축된 생산 라인을 어떻게 할 거냐? 어떻게 관리할 거냐? 그런 게 이제 보이는 거죠. 맹위원한테는. 그러면서 완성된 다음에도 우리가 경쟁력 있게 쓸 수 있느냐? 전체 글로벌 생산 라인에서 우리가 그것을 쓸 수 있느냐? 한 방향성도 거의 없는 조치다. 정책이다. 이렇게 이제 지적한 거죠. 굉장히 뼈아픈 지적이고 정확한 지적이고 정말 용기 있는 지적입니다. 이 명위원에 대한 저의 의견은 이렇습니다. 언제까지 계획을 세워서 돈을 몇 조 쏟아 부으면은 소재가 기대한 것처럼 착착 나오느냐? 이거는 정말 연구 안 해본 사람들, 살아가면서 일 안 해본 사람들이 내린 결론이죠. 연구를 한번 해본 사람들은 국산화라는 것이 그렇게 돈 넣어서 착착 나오는 게 아니다. 야. 언제까지 얼마 넣으면 나오는 게 아니다. 야. 돈을 투입한다고 해서 연구개발이 탁탁 이루어지면은 무슨 걱정이 있겠습니까? 사람들의 절박함도 있어야 되고 절실함도 있어야 되고 잘 갖추진 팀도 있어야 되고 큰 행운도 함께 해야 소재 국산화가 될 수 있다. 일본발 수출 규제, 아베발 수출 규제라는 것이 아주 특수하고 예외적인 사건이고 그게 그냥 정치적인 어떤 결과로 만들어진 사건이니까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은 정치적으로 풀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되고 외교적으로 한일 관계를 정상화하도록 노력해야 되죠. 그거는 안 하고 반일 감정을 선동하고 민족 감정을 선동하고 경제 극일 전략을 세워가지고 수조에 수십 조는 쏟아부어서 국산화를 소재하겠다. 이건 정말 무형 원리도 맞지 않고 성공 여부도 거의 제가 볼 때는 불가능한 그런. 이번에 소재가 50년, 100년, 150년 됐지 않습니까? 성공 가능성이 거의 없는 프로젝트입니다. 수십조 원의 예산을 낭비하고 아마 맹탕으로 끝나겠죠. 시장에서 구입해서 사용할 것은 국제 분업을 이용해서 시장에서 구입해서 쓰고 우리가 상대적으로 우위가 있는 것은 더 잘 만들어서 파는 분업을 통해서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가장 현명한 거죠. 그렇지 않고 일본이 수출 규제를 하니까 우리가 전부 다 만들겠다. 전부 다 만들 수 있으면 좋죠. 그러나 전부 다 만들기가 힘들다는 겁니다. 돈은 돈대로 낭비를 하고
전부 다 만들어야겠다는 결심을 만든 게 결국 정치적인 결과로 나온 거니까 한일 간 관계를 빨리 서둘러서 정상화시키면은 우리가 더 잘하는 거는 우리가 더 잘하도록 계속하면 된단 말이죠. 이런 생각을 이제 안 하니까 맹성교 위원은 예산을 쏟아붓는다고 해서 글로벌 시장에서 경쟁력을 가질 수 있는 게 나올 수가 없다고 이렇게 의문을 제기하는 거죠. 요약해서 말씀드리면은 맹 의원은 여단이 추진한 정책에 반대하였기 때문에 발언 이후에 바로 예산특위 소위위원회에 빠지게 됐습니다. 일사불란함을 위반한 죄겠죠. 국가정책에 아이들 놀이하는 것도 아니고 유치원 학생들 놀이하는 것도 아니고 뭘 하려면 꼼꼼히 따져보고 전후좌우를 따져보고 가능성을 보고 이렇게 세워야 되는 거죠. 그냥 몰려가듯이 이벤트 수조 원짜리 보조금을 투입해서 거길 반일 이런 프로젝트를 만드니 이런 프로젝트는 실패할 것이고 누군가 정부 보조금으로 돈을 벌겠죠. 이런 허술한 정책을 짠 사람들은 실패가 결정될 점이 되면 다 집에서 또 쉬고 있겠죠. 참 대한민국은 사람들은 똑똑한데 전략, 전술, 합리화 이성 이런 게 참 부재한 사회라서 엄청난 자원을 낭비하는 데 익숙한, 엄청난 기회를 낭비하는 데 익숙한 기회비용이라는 개념이 없는 거죠. 수조 원을 그냥 소재에 투입하지 않고 다른 우리가 잘하는 분야에 투입하면 뭐를 거둘 수 있는 그런 개념 자체가 없는 겁니다. 경제 문제를 민족 감정, 반일, 그 길로 접근하는 정치적인 그렇게 하는 것은 정치적인 접근 방법이죠. 경제적인 접근 방법은 아닌 거죠. 아무튼 오래간만에 효과는 없었지만 여당의 내에도 그렇게 용기가 있고 현명한 사람들이 있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소재 국산화 제가 볼 때는 거의 실패할 겁니다. 돈을 안 벌어본 사람들이니까 연구를 안 해본 사람들이니까 돈만 집어넣으면 물건이 착착 연구개발이 되는 걸로 생각하는 거죠. 공병호 TV의 공병호였습니다. 감사합니다.